네,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창원 대산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병국입니다. 저는 생물 다양성과 드론 매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본교는 1954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년이 넘는 학교고 면단위에 속하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규모가 좀 큰 편이고요. 기숙형 자율학교로서 4.27는 1976년에 최초 등록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79명 전교생을 4.27 회원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마치 이제 코로나를 예상이라도 한 듯이 재작년에 제가 이제 구글사에다가 도메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월 중순에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저는 작년 2월에 본교 학생하고 선생님들께 이제 계정을 부여하여서 가장 빠르게 원격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였고요. 4.27 신문에 온라인 수업이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수업 활동을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 인근에는 이제 국내 최대 저수지인 주남 저수지가 있어서 생태와 환경을 테마로 이제 4.27 활동과 연계시켜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 올해 4.27 심화 활동으로는 이제 경남 고성에서 청년 농업인으로 조직 배양 기술을 이용해서 식충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청년 4.27 회원을 강사로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멸종위기종의 조직 배양 기술을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청소년 단체 활동은 이 단체명과 특기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청소년 단체 활동을 사교육으로 보고 있는 견해입니다. 저는 한국사회본부에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단체의 앞으로 펼쳐질 전망과 또 대책 이런 것들을 이제 토론을 했고 교사협의회 TF팀을 구성을 해서 대책회의를 세 차례 갖기도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단체 위기 탈출은 제가 그 몇 해 전 오늘과 같은 이제 4.27 연구대회에서 최근에 발생될 청소년 단체의 문제점을 예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4.27을 교육과정 속으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번 연구대회에서 참가한 것도 4.27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아리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과정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교재를 개발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 부처에서 부처형 교재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현재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진로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청 인정 도서를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4.27 본부에서 교재 개발을 하고 대상 학교를 지정해서 대상 학교에서 인정 도서를 하면 인정 도서가 되는 겁니다. 인정 도서가 되면 학교 현장에서 수업 시간에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목별 세특에 얼마든지 기록도 가능합니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인 것이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아예 이번에는 이 디자인까지 제 손으로 다 만들어서 이 완성본을 이번 연구대회에 제시했습니다. 이 심사위원분께 받으신 교재는 제가 직접 하나하나 만든 교재이며 이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창원시에서 발주한 창원 환경 교과서 푸른 창원 초록아이라는 제목의 교재를 현찬 팀장을 맡아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서책과 디지털 교재를 제작해서 창원의 전 학교에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다음과 같이 인스파이어 프로젝트 모델로 디자인 설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스팀과 교과 간 융합 요소를 접목해서 학생 참여형으로 교육 과정을 채택했습니다. 교재의 앞부분을 보면 교재의 제목에 맞추어서 주남저수지를 배경으로 드론이 자율비행으로 드론 매핑을 하고 있는 장면을 표현했고요. 교재의 뒷표지에는 미국 4.27에서 만든 디자인을 가져와서 응용한 것으로 4.27의 새로운 희망을 꽃피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색상으로 교재의 차시를 나누는 색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교재는 도입 내용 전개, 해보기, 읽을거리라는 순서로 제작되었습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단원의 성격이나 학습 내용에 부합하는 설명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내용 전개에서는 다양한 활동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해보기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실험, 다양한 체험, 현장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읽을거리에서는 심화 학습을 위한 내용을 소개해서 학생들이 이해를 돕도록 했습니다.
교재의 구성은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단원에서는 생태계와 온실효과 모의실험, 2단원에서는 생장곡선과 생장곡선 모의실험, 3단원에서는 드론의 구성에서부터 하천 식생 분포 조사까지, 그리고 4단원에서는 농촌체험 마을 구글 매핑과 생물 다양성 영상 제작으로 구성했습니다. 교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본교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이 그린 그림 작품이나 수업 활동 사진 등을 담아서 표지에 다 실었습니다. 차시별 교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원에서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존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입 단계에서 북극의 눈물 에필로그를 시청하게 하고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가지를 모둠별로 적어보고 다른 모둠에서 내 모둠과 공통점을 찾아서 공통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계획 수립이라는 단계로 KWLH표 만들기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것은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이용해서 구글 클래스룸에서 모둠별 활동을 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원격 수업은 교육부에서 도입하고 싶어서 준비하면서도 많은 이 장벽이 있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서 자리 잡게 된 케이스죠. 하지만 이제 원격 수업에서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시뮬레이션 구축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이트는 콜로라도 대학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으로 1억 개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에서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온실 효과 모의 실험으로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는데요. 온실 기체를 각각 다양한 조건으로 조작해보고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원격 수업으로 충분히 가능한 실험 수업입니다. 실험 수업도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단원의 3차시 생장곡선에서는 세계 최대 화산 분화구로 탄자니아의 옹고롱고루 세계 자연유산을 영상으로 시청하게 한 다음에 지구온난화로 아프리카 사자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상황을 묘사해보는 수업입니다. 이 분화구의 상황은 이입과 이출이 없이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지구촌을 축소시켜서 비유했다고 볼 수 있고 사자는 사람과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시의 생장곡선 모의 실험은 다음의 시뮬레이션과 연계시켰습니다. 시뮬레이션의 20가지 질문지를 완성하는 동안에 학생들은 생장곡선이나 환경저항, 환경수용력, 제한율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해보기에서는 세계의 도시인구와 농촌인구의 그래프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50년 후에 제한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보고 읽을 거리에서는 24시간 강수량, 토양 정보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농업 플랫폼 구축 기업을 소개합니다. 5차 시에서는 이 드론의 구성과 사용 목적에 따른 페이로드의 이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보기에서는 농업용 드론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아보기도 합니다. 다음 6차 시에서는 드론 조종기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 운동장에 나가서 이 드론 비행 실습을 직접 해보고 있습니다. 7차 시는 픽스4D 캡처라고 하는 앱을 다운로드하여 지도 제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 드론을 자율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학생이 조작한 드론 자율 비행하는 동안 촬영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8차 시 하천지도 만들기를 위해서 픽스4D 매프라는 앱을 다운로드해서 이미지의 지리 정보를 설정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GIS 프로그램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창원의 주남지 수지 드론을 자율 비행시켜서 픽스4D 매프 프로그램으로 지도가 제작된 장면입니다. 픽스4D 매프 프로그램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지형 분석이나 식생 분석 등의 정보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9차 시는 하천 식생 분포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오픈소스인 QGIS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 픽스4D 매퍼 프로그램과 QGIS 프로그램을 연동시켜서 보는 활동입니다.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좀 더 깊어지는 이제 그런 연구 활동이 필요한데요.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이해하는 정도에서 수업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자료는 주남지 수지 일대의 이 영국 군락지를 드론 매핑을 월별로 면적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10차 시에서는 360도 카메라의 이 카메라와 파노스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농촌 체험 마을을 구글 지도에 매핑을 하는 방법을 수록을 해보았습니다. 이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농촌 체험마을을 직접 답사하지 않고도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구석구석 이렇게 매핑 하여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농촌 체험마을의 관광 활성화에도 저는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육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읽고 그동안 이제 교재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해보는 활동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평가 방법은 이제 루블릭 개념도 평가일수로 수록했습니다. 이 책을 만드는 동안 이 본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협업이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교재가 하나의 매뉴얼이 되어서 4H 교재 개발에 더욱더 큰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